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학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 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 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28일 영남일보 26면 오늘의 제목은 탈원전보다 탈중국이 급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박규환 님이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의 초안에 제시된 탈원전 로드맵이 실행되면서 원자력 발전 비중은 올해 19%에서 2034년 9%로 낮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판도라를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중차대한 국가 정책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판단하진 않았을 게다. 하지만 여러 변수를 감안했대도 자금의 상황이 탈원전을 밀어붙일 계획은 아니다. 탈원전을 계속하려면 3대 불가능을 넘어서야 한다. 첫째, 일자리다. 코로나로 인한 고용 빙하기를 맞은 지금 일자리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냐. 이미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파괴되고 원전 부품업체, 협력업체들이 고사 상태에 직면했다. 원전 수출도 딜레마에 빠졌다. 양질의 일자리들이 송두리째 날아갈 판이다. 둘째는 기후의 변화. 대응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원전 옹호자 빌 게이츠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이 가장 이상적인 전기 생산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원자력 발전은 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24시간 공급이 가능하며 발전 단가의 비교 우위도 강점이다. 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발생 제로이다. 원전이 궁극적인 친환경 발전으로 수식되는 이유이다. 셋째, 탈원전 제도를 수정하지 않으면 잠재적인 핵 보유국 역량을 유지하지 못한다.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쟁탈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야욕, 서물거리는 일본의 군국주의, 코로나 이후에 성곽시대에 도래하는 대외 환경의 급변과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를 예고한다. 우리는 50여 년 원전 기술을 축적한 덕에 마음만 먹으면 6개월 내에 핵무장이 가능하다. 탈원전 정책은 외세에 대비할 자강의 방호벽을 스스로 허무는 거나 진배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4세대 원전은 고압 폭발 위험이 없어 안전이 확실하게 담보된다. 원전이 안전은 지속적인 보수 유지 부품 공급을 통해 확보된다. 탈원전은 이런 메커니즘을 훼손한다. 안전을 위한 탈원전이 되레 안전을 저해하는 역설적 현상이다. 굳이 탈원전을 하게 된다면 50년 후쯤 미루어라. 그때면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테니까. 정작 탈원전보다 더 급한 건 탈중국이다. 중국은 위험 지수가 높은 국가이다. 일단 투명성이 미진하다. 자국의 불리한 팩트와 정보를 예사롭게 꽁친다. 예측 불가능하고 상식이 작동하지 않는다. 시진핑 공산당 정부의 통치 언어는 주동자귀, 대국굴기이다. 겸양과 배려가 없고 사나움과 목리가 묻어난다. 코로나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주장한
호주의 소고기 수입을 틀어막고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남중국해 영유권을 강화했다. 우한 바이러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사를 막고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글로벌 밸류 체인의 취약성을 노정했다. 한국 경제의 과도한 중국 의존을 낮추라는 경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위주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우리도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탈중국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특히 중국 진출 기업의 리쇼어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국 의존도도 낮출 수 있어서이다. 우리나라 GDP의 30% 가까이를 대중국 교역에 의존한다. 원자력 발전 비중은 전체의 20%가 채 되지 않는다. 탈원전과 탈중국 어느 쪽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까? 오늘은 탈원전보다 탈중국이 더 급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일자리, 기후변화, 외세 방호, 탈원전 3대 불가로 넘어서야 4세대 원전 안전 완벽해 중국은 투명성이 낮고 위험 과도한 경제 의존도 낮추어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박규환 님이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